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기차 있잖아요. 그 철로 밑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배터리 전투.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수많은 기차들을 통제하는 이 신호등, 저 녹색불은 과연 어떻게 계속 켜져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철도용 비상전원 배터리.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고 할 수 있죠. 정전이 돼도 철도 시스템이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지켜주는 그야말로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수호자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뭐냐면, 정전이 딱 발생했을 때 최소 2시간 이상은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수천 명의 안전이 이 2시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임무를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간 묵묵히 지켜온 전통의 강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안정의 시대를 이끌었던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켈 카드뮴, 우리가 보통 니시 배터리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철도 신호 시스템에서는 이게 그냥 표준이었어요. 그만큼 신뢰성을 인정받은 정말 든든한 일꾼이었죠. 니케드의 배터리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그냥 명확했어요. 보세요. 이 메달처럼 이미 검증된 신뢰성, 그리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버티면 넓은 작동 온도 범위.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채워줘야 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결정적으로 이 해골 그림 보이시죠? 카드뮴이라는 유독물질이 들어있어서 환경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슬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등에 업은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후계자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리튬 인산철 LiFePO4 배터리입니다. 높은 효율, 그리고 친환경, 이 두 가지를 무기로 빠르게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뭐랄까 현대 기술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F4의 장점들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니켈의 크르미의 단점들을 파고들어요. 일단 독성 물질이 없으니까 친환경적이고요. 또 완전히 밀폐된 구조라서 유지 보수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95%가 넘는 충전 효율, 이건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안전성. 열폭주라고 해서 배터리가 막 뜨거워져서 불나는 거 있잖아요. 그 위험이 굉장히 낮아서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정면 대결입니다. 과연 구간이 명관일지, 신이해가 패권을 차지할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수명입니다. 니케드가 한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충전하면 수명이 다하는 반면에 리포는요, 무려 4,000번에서 7,000번 이상입니다. 이건 뭐 시작부터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다음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니케드는 충전할 때마다 20에서 30% 정도의 에너지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 같죠. 하지만 니온 페르포는 95% 이상.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다 저장하는 겁니다. 전기를 훨씬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밀도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같은 크기, 같은 무게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냐는 건데요. LiFePO4가 NiCd보다 거의 2배나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훨씬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성능을 똑같이 낼 수 있다는 거죠. 장비실처럼 비좁은 공간에서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니케드에 들어있는 카드뮴은 독성 물질이라 규제를 받지만 리페포는 아예 독성 물질이 없어요. 요즘처럼 ESG 경영이 중요한 시대에 이건 뭐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승부가 거의 결정된 것 같죠? 효율성, 유지보수 편의성, 친환경, 그리고 안전성까지 전문가들이 따지는 램스 점수, 그러니까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을 다 종합해 봐도 모든 면에서 리페포어가 압도적인 승자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 챔피언이 그냥 성능만 좋아서 선택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죠. 바로 비용과 안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그래프가 그 비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총 소요 비용, LCC라는 개념인데요. 보세요. 니케드는 당장 살 때는 싸요. 하지만 수명이 짧고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하니까 결국 평생 드는 비용을 따져보면 훨씬 비싸지는 거죠. 반면에 LEFP54는 처음엔 좀 비싸더라도 워낙 오래 쓰고 유지 보수도 필요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철도 전문가들이 배터리를 고르는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먼저 어디에 쓸 건지 용도를 정하고 온도나 공견 같은 설치 환경을 꼼꼼히 분석하죠. 그리고 나서 장수명, 무보수 같은 조건에 딱 맞는 LIF P54를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안전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지 이런 RMS랑 LCC까지 다 검증하고 나서야 현장에 딱 설치고 되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과정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미래의 동력. 이런 배터리 기술의 변화가 우리 철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니케드가 신뢰의 시대를 지켜왔다면 리페피오4는 지속 가능성으로 그 신뢰를 이어간다. 아,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한 시대의 기술이 다음 세대 기술에게 아주 성공적으로 바통을 넘겨주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새로운 챔피언 라이피에404도 언젠가는 바로 전고책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될 겁니다. 진화는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내일의 기차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음 숙제를 던져주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